도시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검붉은 노을을 삼키고 인공의 별들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화려함의 정점에 위치한 JX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얼음 소리만을 들으며 위스키 잔을 채웠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JX를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의 모습이었지만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다. 최민준 회장이 이끄는 아진 캐피탈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JX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거대한 파도였다. 언론은 연일 그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고 이사회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믿었던 측근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에 지훈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결국 그는 갑옷 같은 수트를 벗어던지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청담동의 한적한 몰트 바로 향했다. 짙은 원목과 가죽 냄새, 그리고 나직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오직 술에만 집중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를수록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숫자와 전략들은 잠시나마 희미해졌다. 세상과의 단절이 절실한 밤이었다. 그때 바 입구에서 들어서는 한 여자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화려한 차림의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녀는 단정한 슬랙스와 블라우스 차림의 수수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자세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림 없는 차분한 걸음걸이에는 묘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는 바텐더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지훈에게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책장을 넘기는 섬세한 손가락, 그리고 가끔씩 위스키 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진지한 표정. 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한 듯한 그녀의 모습은 지훈에게 낯선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탐하는 이 도시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의 흐름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바텐더의 실수가 두 사람을 엮었다. 지훈이 주문한 싱글 몰트 위스키가 실수로 그녀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바텐더를 부르지 않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다. 피트 향이 강하네. 오늘 밤과 어울리는 맛이야. 그 목소리에 지훈은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그건 제가 주문한 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단했다. 여자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깊고 고요한 눈동자였다.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제 취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대신 사과하는 의미에서 한 잔 사게 해주시죠. 지훈은 계획에 없던 제안을 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밤이 주는 고독과 무게를 알 수 없는 책임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꿈의 잔해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서연, 그녀는 사실 이곳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몇 주째 JX그룹의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고서는 수십 번도 더 읽었다. 냉혹한 승부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CEO.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보고서에는 없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이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긴 세월이 있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강지훈에게서 낯설지 않은 동질감을 느꼈다. 계획된 접근이었지만 그와 나누는 대화는 예상치 못하게 진솔했고 그녀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술기운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지훈은 JX그룹의 총수라는 가면을 벗고 서연은 복수를 꿈꾸는 계획가의 모습을 지웠다. 그들은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발을 나설 때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서로의 고독을 알아본 영혼들의 절박한 위로였고 현실로부터의 짧은 도피였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칠게 입을 맞췄고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 입맞춤에 응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하나가 되었다. 지훈은 그녀를 통해 잠시나마 JX그룹의 무게를 잊었고 서연은 복수의 칼날을 잠시 내려놓았다. 낯선 사람의 품에서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안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밤의 마법은 사라지고 어색한 현실이 두 사람을 덮쳤다. 지훈은 먼저 잠에서 깨어 옆자리에 잠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모습은 어젯밤의 강렬함과는 달리 평온하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남긴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밤사이의 뜨거움은 간데없고 오직 서먹한 침묵만이 방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어젯밤은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가움을 되찾아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동의하는 바였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너무나도 위험한 변수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호텔을 나서기 직전 지훈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자존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지갑을 닫았다. 연락처나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군요. 지훈이 먼저 선을 그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아무런 미련도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나갔다. 텅 빈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 모를 여자와의 하룻밤은 그렇게 끝났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한 잔상처럼 두 사람을 맴돌았다. 강지훈은 다시 JX그룹의 냉철한 CEO로 돌아와 최민준과의 전쟁에 몰두했다. 하지만 회의 중 무심코 펜을 돌리다가 혹은 잠들기 전 위스키 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벽에 걸린 거대한 관계도를 마주했다. JX그룹의 지배구조, 최민준의 자금 흐름, 그리고 10여 년 전 아버지 사건의 관련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강지훈,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녀는 어젯밤에 흔들렸던 감정을 애써 지우며 복수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JX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강지훈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온 변호사들의 보고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들의 언어는 현란했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식이라 전공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변호사들은 그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여기까지 하죠. 모두 나가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임원들과 변호사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곧 거대한 공간에는 지훈과 그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만이 남았다. 김 실장은 지훈의 아버지가 회장이던 시절부터 강씨 일가를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금의 법무팀은 지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는 데는 익숙하지만 성벽 아래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적에게는 취약합니다.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망설이다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법무법인 다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규모는 작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로 기업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평판을 가진 곳입니다. 특히 한서연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는데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수준의 실력자라고 합니다. 지훈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당장 연락해서 내일 아침 미팅을 잡으세요. 실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어젯밤에 무력감을 떨쳐내고 다시 JX그룹의 지배자다운 모습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김 실장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어떤 인물일지 그의 머릿속은 오직 최민준을 무너뜨릴 비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여자를 떠올릴 틈도 없이 다시금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누군가를 안으로 안내했다. 회장님, 법무법인 다온의 한서연 변호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며칠 전 그의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수수하지만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은 오늘은 몸에 꼭 맞는 비즈니스 수트와 날카로운 지성미로 무장하고 있었다. 충격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뒤이어 끓어오르는 것은 불신과 분노였다. 우연일 리가 없다. 이것은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이거나 혹은 이 여자 자체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표정을 지우고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한서연 역시 문을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을 보고 숨을 멈췄다. JX그룹의 CEO가 그날 밤의 남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단련해왔다. 그녀는 찰나의 흔들림을 재빨리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지훈의 속은 더욱 들끓었다. 그는 턱짓으로 자리를 권하고는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 그룹이 처한 상황은 들었을 겁니다. 한 변호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녀는 JX그룹의 재무제표와 법률 문서들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기존 법무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최민준 측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가 공개된 자료만으로 밤새 분석해낸 결과였다. 지훈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하면서도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더 집요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건 추측일 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이 정도의 리스크는 어느 기업에나 있는 것 아닌가?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흔들고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추측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며 이 부분을 파고들면 증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대표님.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경영상의 위험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의 흔적입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훈을 마주하며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마다 지훈은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임원들이 모두 나가자 지훈은 자리에 앉은 채 서연을 불렀다. 한 변호사는 잠시 남으시죠.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다시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이게 다 무슨 쇼지? 그가 나직이 물었다. 그날 밤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전부 당신이 계획한 건가? 목적이 뭐야? 돈? 아니면 최민준이 보낸 스파이라도 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표님, 저는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온 변호사일 뿐입니다. 저의 사생활이 제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제 실력을 믿지 못하신다면 계약을 파기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적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그녀의 정체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진짜였고 현재 JX그룹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본능은 그녀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짧은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이성이 본능을 이겼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계약은 진행하지. 하지만 명심해. 당신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할 거야.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엔 당신은 이 업계에서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협박이자 경고였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지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적을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혹은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 이르러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강지훈과의 재회는 그녀의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였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창이 되어 최민준을 겨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주도권은 반드시 자신이 가져와야만 했다. 한서연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강지훈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 전략기획실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리방이었다. JX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다. 기존 법무팀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낙하산 혹은 굴러온 돌 취급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들은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업무 협조 요청에는 사사건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책상은 순식간에 수년치의 재무기록과 계약서, 내부감사 보고서들로 뒤덮였다. 그녀는 마치 외부와 단절된 사람처럼 점심시간도 거른 채 방대한 자료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빈틈없는 모습은 오히려 기존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CCTV를 통해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서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덧칠 수도 있는 그녀에게 JX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서연은 홀로 남아 스탠드 불빛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해외 자회사의 물류비용 정산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존 회계팀과 법무팀이 일상적인 비용 처리로 분류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운송업체와의 거래에서만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비용이 과다 계상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에게 단독 보고를 요청했다. 지훈의 집무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늘한 공기가 흘렀다. 서연은 차분하게 모니터에 자료를 띄웠다. 대표님, 남미지사의 물류비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글로벌 로지스라는 업체에 지급된 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 평균 3%가량 높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눈에 띄지 않지만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됩니다. 지훈은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고작 3% 차이로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지 물가나 유류비 변동 같은 외부 요인일 수도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자료를 띄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로지스는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페이퍼 컴퍼니. 그것은 비자금 조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 회사를 통해 수년간 흘러나간 자금은 최민준 회장의 아진 캐피탈이 JX그룹의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내부 공모자가 JX의 자금으로 적의 총알을 만들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치밀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지훈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의 밑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몇 달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는 단 며칠 만에 발견해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의심스러운 여자가 아닌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그날 밤늦게 나왔다. 김 실장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로 복귀한 지우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할 말을 잃었다. 글로벌 로지스의 배후에는 최민준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인물이 있었다. 서연의 가설이 완벽하게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그것은 최민준을 공격할 첫 번째 실마리이자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할 결정적 단서였다. 지우는 곧장 서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퇴근하지 않고 또 다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함께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마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기쁨 대신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만이 감돌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공동의 적에 대한 첫 번째 승리라는 작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의 옆 의자에 털썩 앉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낸 겁니까? 그는 순수한 궁금증에서 물었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숫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숫자에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서 만났던 그날 밤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혼자 고요한 섬처럼 존재하는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훈이 다시 물었다. 단순히 수입료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어서요. 그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아주 오랜 시간 묵혀온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무게감을 느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유산인 JX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프로페셔널리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았다. 그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하룻밤의 기억이 이제는 낯선 동질감의 배경이 되어 아른거렸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지금부터 한서연 변호사는 다른 모든 업무에서 제외하고 내게만 직보하도록.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 그것은 그녀를 완벽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칼날을 적에게 겨누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두 사람의 불편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같은 적을 앞에 두고 서로의 등을 위태롭게 맡겨야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동맹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세워졌지만 두 사람은 이미 발을 내디뎠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유리 사무실은 철수되었고 대신 그녀는 지훈의 집무실 안쪽에 마련된 작은 서재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JX그룹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공간에서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함께 세웠다. 지훈의 지시와 JX의 정보력, 그리고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결합되자 조사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서연은 밤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일지였지만 사실 부녀만이 아는 암호로 JX그룹의 비사와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며 최민준과 연결될 만한 과거의 프로젝트, 휴면 계좌, 그리고 잊혀진 인물들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훈에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지훈은 그녀가 지목하는 곳마다 최민준의 비리와 연결되는 단서들이 나오는 것에 경악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자료 속에서 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을 찾아 헤맸다. 최민준은 JX그룹 내부의 정보 라인이 끊기고 자신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방역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방식은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서연이 분석하던 핵심 자료가 담긴 서버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 공격으로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백업 데이터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늦은 밤 퇴근한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 현관문 자물쇠가 미세하게 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책상 위 서류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닫아두고 나갔던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싸움은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졌고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 드리워진 옅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퇴근길을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주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늦은 금요일 밤 두 사람이 함께 퇴근하던 길에 마침내 최민준의 그림자가 실체를 드러냈다. JX 본사 주차장을 빠져나온 지훈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훈이 일부러 경로를 바꾸어도 세단은 마치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꽉 잡아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차는 총알처럼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심장을 먹게 할 듯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추격을 따돌렸다. 타이어 마찰음과 경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입술을 깨물며 흔들리는 차 안에서 몸의 균형을 잡았다.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곁에 있는 지훈의 단단한 옆모습을 보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침내 검은 세단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을 때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CEO와 변호사라는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들은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동지였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아파트까지 차를 몰았고 잠깐만 기다려요 라는 말과 함께 먼저 내려 그녀의 집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를 들여보냈다. 그날 밤 지훈의 과묵한 배려에 서연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다. 사무실의 늦은 밤은 이제 두 사람에게 일상이 되었다. 함께 야식을 시켜 먹으며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은 유일하게 그들이 업무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지훈은 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전에 말했던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다. 네, 제 모든 것을 걸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이죠.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과 결의를 지우는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가던 어느 밤이었다. 두 사람은 최민준의 자금 세탁 경로를 마침내 완성한 자금 흐름도를 앞에 두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을 따라가던 서연의 눈빛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십수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지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그녀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지우는 무엇 때문이냐고 묻는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죠.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서연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그날 밤의 기억이 짙은 안개처럼 두 사람을 감쌌다.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한 여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복수를 위해 차갑게 단련했던 그녀의 심장이 그의 예상치 못한 온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위험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강지훈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에 한서연이 수년간 쌓아올린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대를 시험하는 날카로움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진짜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서연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최민준의 범죄 증거들을 한 번, 그리고 강지훈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완전한 신뢰 없이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님, 아니 선대 회장님께서는 제 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아버지의 함자는 한태준입니다. 한태준.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한태준 변호사.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JX그룹의 법무팀장이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강직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인물.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몇 달 전, 거액의 횡령 스캔들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다. 지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서연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지만 뒤로는 제 일을 삼킬 야심을 키우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의 야심을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바로 그 프로젝트 보고서를 가리켰다.
모든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직장만 잃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최민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홀로 증거를 모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낸 이 자료들 대부분은 사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내신 것들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직전 아버지는 등산 중 실족사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등산 중 실족사. 몇 달 후 그의 아버지는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도 닮아있는 두 죽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였다. 최민준이 두 사람의 아버지를 모두 죽였다는 차가운 진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간신히 서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비밀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아픈 진실이었다. 그날 밤 제가 배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준과의 싸움에서 당신이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몇 주간 당신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도 그저 당신을 멀리서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죄책감과 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제 계획에 없던 겁니다. 저 역시 예상치 못했던 단 한 번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지우는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첫 번째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 강렬했던 하룻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국 그녀의 계산된 연극의 일부였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던 순간마저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분노의 불길 너머로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고통을 보았다. 10수년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외롭게 살아왔을 그녀의 세월이 보였다. 같은 적에게 아버지를 잃고 같은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슬픈 동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의 끌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같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알아본 필연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기만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을 뿐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과거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심 위에 세워졌던 위태로운 동맹은 진실의 무게에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든 것을 결심한 자의 단단하고 투명한 눈빛이었다. 최민준은 우리 아버지들을 빼앗아갔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그것은 더 이상 JX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들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수의 선언이었다. 지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CEO가 변호사에게 건네는 손이 아니었다. 같은 운명을 짊어진 동지가 또 다른 동지에게 건네는 굳은 약속의 손이었다. 함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내민 손과 그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함께하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진실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에 깨뜨릴 수 없는 무기로 재련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X그룹의 미래가 걸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건물 밖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건물 안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의 집무실, 그는 말끔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점검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서 있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의심이나 불안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이제 그는 전면에 나서 싸우는 전사였고, 그녀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전략가였다. 지훈이 서연을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은 무대 위에서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주주총회장 최민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최민주는 JX그룹의 위기를 부각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JX를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연설하며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단상에 오를 차례가 되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변명과 방어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 밖의 선전포고였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 우리는 JX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덩어리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훈은 서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최민준의 측근들이 있음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가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충격, JX 강지훈 대표, 자신의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에는 지훈이 밤늦게 서연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강지훈 대표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 저 두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JX를 차지하기 위해 조작한 음모일 뿐입니다. 주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애써 돌려놓았던 분위기가 다시 최민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서연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평정을 되찾았다. 그 순간 지훈의 등 뒤 스크린이 전환되었다. 무대 뒤 조정실에 있던 서연의 신호였다. 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준 회장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서연 변호사는 저에게 그냥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십수년 전 최민준 회장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JX를 떠나야 했던 기우 한태준 법무팀장님의 하나뿐인 따님입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이어서 서연이 극적으로 찾아낸 핵심 증인의 영상 증언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과거 최민준의 회계 담당자였던 인물이 나타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최민준의 지시로 한태준 팀장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웠고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최민준은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민준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건 전부 거짓이야 라고 소리치며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와중이었다. 최민준이 지훈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조정실에서 나온 서연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그녀는 최민준을 향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민준 회장, 체포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제 아버지 한태준, 그리고 JX그룹 강태환, 선대 회장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국제 수배 요청서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에 광기에 휩싸였던 최민준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가 허망하게 서 있는 사이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향일로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이 끌려나간 회의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주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론사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강지훈은 승리자였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무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해냈다. 아버지들의 복수를, 그리고 회사를 지켜낸 것이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X그룹 사태는 최민준의 구속과 그의 거미줄 같던 정경유착 비리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민준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JX그룹의 주가는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상은 승리자의 영광에 환호했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깊은 피로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은 JX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CEO 특별 법률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의 곁에 선 한서연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십수년간 JX그룹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구 한태준 법무팀장의 모든 혐의가 최민준의 조작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의 이름을 딴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억울한 이들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훈의 옆에 서 있었지만 스크린에 비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세상의 인정 속에서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남자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찾아왔다.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누던 치열한 동지애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를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다. 그들은 함께 지독한 트라우마와 찬란한 승리를 공유했지만 정작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날 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저녁 강지훈은 한서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시끄러운 레스토랑이 아닌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더 이상 JX그룹의 CEO가 아닌 그냥 한 남자 강지훈으로서 그녀를 마주하고 싶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그의 차가웠던 가면은 깨졌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죠. 아니, 절반의 진실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씁쓸함과 솔직함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날 이용할 계획이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JX그룹의 CEO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남자 강지훈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한서연 씨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아버지의 유령과 싸우는 겁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당신이 내게 진실과 정의 그리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도 움직였다. 저에게 강지훈이라는 사람은 복수를 위한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그냥 말이 아니게 됐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우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만 가득한 미래는 결국 공허할 뿐이라는 걸 당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시작이었던 하룻밤은 분명 외로움과 절박함이 낳은 실수였다. 하지만 그 실수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가장 기묘한 장난이기도 했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시작은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더 이상 변호사도 동맹도 아닌 내 인생의 파트너로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이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처음의 격정적인 입맞춤과는 다른 신뢰와 약속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한서연과 강지훈은 한태준의 묘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서연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 아주 많이 행복해요.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다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손을 꼭 잡고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 나갔다. 술기운에 얽혔던 하룻밤의 인연은 진실의 무게를 이겨내고 운명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잿빛 인생에 뛰어들어 정의를 찾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진정 그의 인생을 뒤바꿀 단 하나의 여주였다.